연말이라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저희 서울퓨처포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세상의 판을 바꿀 기술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핀테크 등이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물들이 무선으로 연결돼 일상을 크게 바꾸는 사물 인터넷, 그 혁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 아니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하지요. 모든 사물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된 곳에 일상에서 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정보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물 인터넷이 저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사물들이 연결되고 대화하며 사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과 ICT의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2015 서울퓨처포럼 취재팀 해외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방문해서 이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스마트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영국, 바이오와 로봇 등 미래 기술을 앞세워서 잃어버린 10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국가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현재 제조 선진 강국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인더스트리 4.0의 독일, 그리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제조 2025의 중국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2015년 올해는 1985년에 개봉된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인 마이클 폭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30년 후의 미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화면에 보시듯이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 전자안경, 그리고 3D, 홀로그램 등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날아다니는 보드와 전자안경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3D는 물론 4D 영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 저 뒤편에 전시되어 있을지 홀로그램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이처럼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의 전략과 기업의 생산활동,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비활동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취재팀이 만나본 해외 전문가들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the digitalization will change the value chain. It will change the value chain and make it more effective. By making it more effective, of course, this is also something where productivity will be boosted and, of course, then labor will be reduced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however, by making products cheaper and more flexible, growth can be fostered because new buyers can evolve and can afford now the new and cheaper products. So in the short term, I would not rule out that this will also cost jobs, but in the middle and long term, this can be a growth engine in the world. 中国制造2025是一个行动纲领，目标就是要把中国从制造大国建设成为制造强国。譬如能不能接近一些日本啊，能接近一些德国的大概的这个情况。中国制造2025首先选择智能制造作为突破口，这是第一个。第二，在中国制造2025智能化的突破口的重点，这10个领域中，我个人认为，其中有2项比较重要。第一项，新一代的信息产业；第二就是航空工业。我们国家正在做 C919 大飞机，但是我们的发动机全部进口，所以我们借国家所借，国家的重大需求，所以我认为10大领域中间，其中新一代的信息产业，第二航空工业至关重要。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센싱, 연결, 분석, 서비스, 이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주변의 집과 도로에 수많은 센서들이 설치됩니다. 이 센서들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과 저희의 움직임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되고 분석돼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사물 인터넷의 도시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빅벤, 2층 버스 같은 상징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새로운 상징물이 하나 또 생겼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스마트 쓰레기통인데요. 측면에 LC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주가 정보와 교통, 날씨 같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와이파이 송출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손쉽게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쓰레기통, 작은 움직임이지만 스마트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영국의 큰 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코틀랜드의 도시 글래스고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가 탄생한 도시이고 영국 산업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이 전통적 공업도시가 요즘은 영국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첫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So back in 2013, Glasgow applied for the Future Cities programme, competing against 29 other cities in the UK. Glasgow was successful in its bid, which was based on public safety, health, transport and energy. So Glasgow was successful against the 29 other cities and secured £24 million of funding for the programme. 인구 60만의 도시 글래스고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청의 교통 통제, 경찰의 공공안전, 경찰의 조직 운영,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이 지금 보시는 한 센터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보행자의 인상 차기를 살펴서 실종자를 찾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가로등의 밝기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영국 정부는 글래스고 스마트 시티를 시작으로 런던과 버밍햄 등의 제2, 제3의 스마트 시티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건물과 특수건물에 수많은 센서들을 설치하고 이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소음과 공해, 에너지 사용 등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소음도 적고 공해도 적고 에너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도시들을 차근차근 계속 늘려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So the UK has identified that there's a potential massive market in IoT and IoT-related systems and applications. And so that combined with a lot of the very well-educated IoT people that already exist in the UK means that the UK is trying its best to become world leader in this subject. So to do that, it's identified a number of areas of interest. One is obviously research, but others are, for example, security, which is highly important, and obviously privacy and so on. And so the UK wants to try its best to understand what the implications of those areas are and to draw up policies. But the key thing about the Internet of Things is what you do with the data. It's the analytics, to get insight into that data. It allows you to go through the data, to visualize it, to apply statistics to it, to apply advanced machine learning to it, to do things like predictive analysis, getting actionable insights from the raw data so that we can run the world in a more efficient way, deliver a better service to our customers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세계적 시장 조사 예측 전문기관인 가트너는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사물 인터넷 기기는 무려 208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50만 개의 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객들에게 기술이 어떤 가치를, 어떤 소비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We are projecting close to $2 trillion worth of global economic value as a result of Internet of Things by 2020. There's no guarantee of success here, and it depends upon whether we're talking about success for the organizations utilizing and using IoT within their operations, teams of people who can explore the use of IoT, and where each of those members of the team can represent their own business unit or their own function within the organization. The next step is
is to decide and to define just what are the objectives for the use of IoT. Is it to optimize the utilization of assets within the business? Is it to generate new revenue streams through offering new types of services? Whatever it is. And then separately then to fall down to individual projects to fulfill those particular work streams. 공상과학 소설작가 아더 클라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마법과 다르지 않다. 그의 말처럼 지금은 모든 기기가 연결되고 대화가 가능한 마법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적인 영역에 감춰져 있던 개인 정보들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분석되면서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are negative issues with IoT. There are risks. Always security, closely followed by privacy, are the two top issues. So security is a big issue. Privacy is, people are using wearable devices, which are members of the IoT. The biggest issue for me personally with IoT is the fact that when we look at the different uses of IoT across different enterprises, today it's mostly being used for efficiency reasons and cost-saving reasons. And what that really means is companies are replacing people with technology. So the impact on jobs here, globally, I think is a huge concern. 과학기술의 발달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시대, 그 과속의 과정에 있다고 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줄 세계는 분명 매우 편리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개인정보의 유출과 일자리의 감소 등 걱정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과 공존하면서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술, 아니면 인간을 일상의 무대에서 밀어내면서 불안하게 하는 기술, 이 두 가지의 기술 중 어떤 기술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답은 분명합니다. 과연 인간에게 좋은 테크놀로지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루시아노 플로리디 교수의 기술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라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coexistence between advanced digital technology and humanity is a great opportunity. Is our chance of improving not million but billions of lives and living standards of the next generation. It's the first time in human life that we have so much information available, so easily shareable. The comparison here will be in a context where we've been starving without food for millennia, and all of a sudden you have free food 24/7. You eat too much, inevitably. That's normal. That will change in the future, because in the same way as we know that we should eat less, more carefully, a diet that has more balance, likewise with information we will share the right kind of stuff, not everything, in the right context. We will use the tools more carefully. We are the transition generation. We are the amphibian moving from the analog to the digital. We have the great benefit, the unique chance of seeing that transformation. Now, each of us, the people in this room, the people that listen to us in the interview, will be able to say, we were there when the world was changing. The cost is that we're also learning. So we are the explorers. We make mistakes. People who will come after us will learn from us. Well, if we do the same for the infosphere, this new environment that we're building for future generations, then the future generations will be grateful. We'll say, well, they built something that it was worth constructing, that it was there for the flourishing of us, future generations, but also respectful towards what exists, everything else.